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같이 좀 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명회를 이제 저희들이 매주가 아니라 2주마다 개최하는데, 오늘은 우리 자랑스러운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특별한 또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대학생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최근에 발표가 나서 그 학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제가 우리 애들이 저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아마 합격한 학생들 본인들보다는 주위에서 더 이렇게 어른들이 더 격하게 이렇게 합격에 대한 축하 사인을 보내거나 이렇게 또 축하를 건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이유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합격생들은 그 실감들이 합격했다 이 정도로 날 건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 학생들이 좋은 위치에 또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아오면서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건네는 축하들이 더 이렇게 진심 어리고 또 격하게 축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학생들이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약간은 좀 이제 현실적인 얘기들입니다. 이제 시험이 됐을 때 어떤 위치에 가게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연히 이렇게 한국 이제 사회에서 관료들의 지위, 이런 논문을 누가 썼어요.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안에서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는 지위, 이런 이제 목차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 이제 10년이 지나면 서기관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0.1%. 그 다음 40대 중후반이 넘어가고 50대 초반이 되면, 그때는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상한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한을 열 수 있는, 또 상한이 열린 상태로 이제 학생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도전, 이 가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제 합격한 단계에서는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들하고 이렇게, 또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된 학생들하고 초기 단계는 비교 가능하지만은, 앞으로 발전의 속도다, 발전의 질이다, 이런 부분을 따지면 그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성이 지금 들어갔다, 이 학생들이 삼성이 들어갔다 가정하면은 상위 1%가 될 확률이 정말로 1%입니다. 상위 1%가 될 확률이. 수많은 이제 신입 직원 중에 하나이고, 상위 1%가 되자면 삼성에서 임원이 돼야 되는데, 임원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1% 이하일 겁니다. 0.1%일 거예요. 그런데 그 임원이 되는 그 세월들이 20년, 30년 흘러야 임원이 되니까, 우리 세대가 달성한 사회적 지위를 이 학생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달성하는 입장에 간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갖는 도전의 가치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삼성의 임원이 되면은 삼성을 이제 경영하는 핵심 코어들이 되는 것인데, 사무관들은 국가를 경영하는 핵심 코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 합격생들이죠. 합격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이다, 또 만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수준이다, 또는 멘토로서 만나게 될 상사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최고 이제 엘리트들입니다. 그 안에서 교육을 또 제쳐받게 되니까 아마 대단히 좋은 길로, 정말로 이제 본인들이 꿈을 꿨던 공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하는 그런 역할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마 그런 합격을 위한 초입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또 어떻게 이제 바로 잡는 계기가 또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또 전달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도전의 길에 여러분들이 섰다. 그런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또 가족도 기쁘게 하시고, 더 크게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이제 경험을 이렇게, 또는 여러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우리 세 사람 학생인데, 이제 제가 무대 올릴 때마다 매번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안한 부분도 있고, 이제 무대 올라가서 대중을 상대로 얘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익숙하지만은 처음 서게 되면은 대단히 이제 불편하고, 또는 본인들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은 기꺼이 응해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제 응해주는가, 이렇게 일관되게 학생들의 이제 마음,
또는 얘기들을 보면은 후배들한테 본인들의 좋은 경험을 전수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내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합격했지만은 나도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있었다. 그 우여곡절들을 여러분은 좀 덜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대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일관되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리면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발표를 잘할까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매번 뭐 기후로 끝이 납니다. 학생들이 이제 능력이 검증된 데다가 또 짧은 기간인데 면접을 준비하면서 스피치 훈련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매번 이제 올릴 때마다 내가 괜히 걱정을 했구나, 정말로 잘한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 준비도 잘해갖고 여러분한테 좋은 내용을 전달할 겁니다. 먼저 소개할 학생이 정서윤 학생입니다. 이번에 저 입법고시를 최연소로 붙고 재경직을 수석한 학생입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아마 머릿속을 분해해 보면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그런 학생일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이제 그냥 여러분 학생들처럼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평범하게 공부한 학생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거리가 많이 두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이제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20년이 지나면은 TV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 빨리 가서 우리 학생들이 TV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발표할 텐데, 그 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절반 학생들이 우리 합격생이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좋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서현 학생도 그때쯤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걸릴까요? 20년은 걸리지 않을 것 같고 한 10년, 15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재경직 대표로 설명회에 참석하게 된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수험이 처음이시거나 수험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공부법보다는 뭐 수험 과정 개괄이라던가 제 생활 습관 같은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법률저널에 제가 작성한 합격 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정말 운이 좋게도 올해 입법고시 최연소이자 차석 합격 그리고 행정고시 재경직 수석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직 지원 동기를 보시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우선 공익에 대한 관심이나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포부 같은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인 경제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답이 딱딱 떨어지고 논리적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제 적성에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더불어 저는 몇 시간씩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편이었고 또 실전에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시험 유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시 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진입을 굉장히 급하게 결정을 한 편이어서 진입 전 준비라고 할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여기에 적은 것들은 대부분 제가 그냥 해두었는데 진입을 하고 나니 도움이 되었다 하는 사항들 위주로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교양으로 논리학과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수강을 하였었는데 해당 과목들이 피셋 언어 논리에서 논리 퀴즈를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제학 전공인 만큼 미시와 거시 경제 이론을 수강한 경험이 경제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경제 통계학을 수강한 경험이 통계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행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졸업이 늦어지거나 휴학을 길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필 과목이나 필수 교양 과목 등은 미리 수강하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총 수험 기간은 2022년 1월 첫 피셋 준비를 시작한 시기부터 23년 6월 2차 시험을 치르기까지 총 1년 6개월의 수험 기간을 거쳤으며 2차 시험은
22년과 23년 총 2회 치렀습니다. 다음은 제 2차 성적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22년 성적은 굉장히 낮습니다. 합격선보다 약 8점 정도 낮은 성적을 거두었고 핵심 과목인 경제학과 행정법에서는 꽈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23년도 시험에서는 합격선보다 9점 이상 높은 점수로 고득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적 상승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와 관하여 제 수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험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제가 진입 결심을 했던 것은 21년 10월입니다. 이때 학원에 와서 종합반 상담도 받았고 당시 한능검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도 취득을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진입을 결심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학원 3개월 선행반 등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학점을 지나치게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행시 공부를 병행할 여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우선 종강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피셋이 완전히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를 병행할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2차 과목의 경우에는 행정법 예비순환 정도만 간단하게 병행하였습니다. 이후 1차 시험에서 합격할 만한 점수를 받게 되면서 22년 3월부터는 학원 몰입반에서 빠르게 면과락을 목표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이때는 전 과목을 평균적으로 예비순환에서 2순환 정도까지 빠르게 수강하고 6월에 2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한 2주 반 정도 휴식기를 취한 후 7월부터는 학원 종합반에서 1순환과 2순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두 번째 1차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하였고 이때에는 첫 피셋에 비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2순환 및 경제학 문제풀이를 병행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1대1의 비율 정도로 가져갔고 2월 달에는 시험이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피셋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22년과 23년 모두 1차 시험에서는 재경직 합격선보다 약 10문제 정도 여유가 있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피셋 공부에 있어서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피셋 실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해당 피셋에 투자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순환 기간 동안에는 스파르타반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치르며 3순환 강의 역시 병행하였습니다. 공부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 공부 과정 전체는 3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였다는 점. 두 번째, 그럼에도 모의고사는 현장에서 빠짐없이 전 과목 응시하였다는 점. 세 번째, 그 순환 강의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 역시 추가적으로 병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우선 제 첫 피셋 기간을 보시면 이때에는 피셋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강 등의 문제는 풀지 못했고 행시 피셋 기출 12개년치 정도만 3회 독을 한 후에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는 행정법, 행정학은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순환부터 들었고 경제학부이기 때문에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의 과목은 1순환부터 수강을 하였습니다. 또 재정학과 통계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2순환 대신에 3순환 교재를 공부를 한 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7월부터 12월까지는 종합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때 경제학과 행정법까지는 1순환을 실강으로 수강을 하였으나 실강에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하여서 저녁 공부 시간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학부터는 인강으로 전환을 하되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만 현장에서 빠짐없이 응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강으로 배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순환 강의 교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김항접 이시경제학이나 임봉옥접 이시경제학 연습, 또 행정법의 경우 김양기 교수님의 행정법 사례 연습 등과 같은 다른 교재도 풍부하게 병행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제가 가장 자주 보는 프린트에 단권화 작업도 조금씩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필셋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출도 행시 기출뿐만 아니라 입시 기출이나 7급, 민경채 등 다채롭게 보았고 또 다양한 강사분들의 모강도 풀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경제학 문제풀이는 최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순환 기간에는 3순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제가 요 1순환 기간에 보았던 다양한 교재들 중에서 제대로 풀지 못했거나 어려웠던 문제들만 골라놓았다가 시간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복습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스파르타와 3순환 모의고사 그리고 답안 스터디까지 합쳐서 매일 모의고사를 2회 내지는 3회 정도씩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은 하루 12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오전부터 6시간 정도, 평소의 절반만을 공부를 하였고 이후 오후부터는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특성상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을 가게 되면 그날 할당된 공부 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당 날에는 휴식일로 정하고 대신 그 주의 일요일 날 12시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부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매일 밤 한 40분 정도씩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였는데 수험 기간 내내 체력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별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필셋 기간에는 공부 습관이 상대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 저녁 시간도 조금 길었고 아침에도 상대적으로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편이었습니다. 총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3월부터는 몰입반의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서 점심 저녁 시간도 조금씩 줄었고 공부도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총 한 12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활 습관이 자리 잡았고 해당 생활 습관을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써 일정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필셋 기간의 경우에는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 1시간 정도 집에 일찍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순환 기간에는 아무래도 시험 목전이다 보니 공부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대부분 이제 합격생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3순환 기간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저 7월에서 12월까지의 1, 2순환 기간과 제 3순환 기간에서 공부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공부 강도나 공부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이게 제가 3순환을 너무 열심히 안 듣고 있나 하는 걱정을 조금 했었지만 돌이켜보니 3순환과 유사한 강도로 1, 2순환 기간을 보낸 것이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7월부터 12월까지 2차 시험 끝난 저 기간이 허비하기가 정말 쉬운 기간이고 쉽게 해이해지기 쉽지만 여러분들은 저 기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소중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활 조언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 생활 습관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활 습관을 단순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유튜브와 게임 등과 같은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험 기간 내내 공부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꾸준한 운동도 정말 필요하고 주말마다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휴식을 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더불어 특히 저처럼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넘겨짚기가 쉬운데 모의고사를 꾸준히 응시하는 것이 합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빼먹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동기부여가 약해질 때마다 합격 수기나 스터디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열품타 그룹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던데 저는 사실 약간 아날로그형 인간이라서 열품타 같은 앱을 사용을 하진 않았고 그냥 제 순공 시간을 측정한 스톱워치와 또 제가 작성한 플래너를 촬영해서 매일 업로드하는 식으로 공스타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독서실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 공부 과정을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스스로에게 구속력이 많이 부여되었던 만큼 자신의 수험 과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꼭 기록을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저는 수험 과정을 기록한 게 나중에 합격 수기를 기억에 가물가물해진 상태에서 작성을 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내년에 법률 저널에 합격 수기를 작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5과목 모두 균형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재경직의 경우 합격생들 간의 편차가 가장 크고 또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라고 알려진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에만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하고 상대적으로 행정법이나 행정학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취약 과목에서 몇 점 깎이는 게 정말 아쉬워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과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잘하는 과목이 있는 것보다는 못하는 과목이 없는 게 합격에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부량을 늘리다 보면 어려운 문제나 심화 개념 등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시험장에서 남들이 다 못 푸는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불합격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아는 쉬운 개념을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도 이 시기에 학원에 등록할지 말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종합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복습 동영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무제한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학 공부를 하는데 1순환 전체를 다 듣는 게 아니라 회귀 분석 부분만 헷갈려서 복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학원에서는 단순히 복습 동영상을 신청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들으면 되지만 제가 만약 혼자 공부를 했었다면 이거를 듣기 위해서 1순환 전체를 다 살까? 아니면 자투리를 구할까? 자투리를 구하려면 어디서 구하지? 하는 고민 때문에 시간을 정말 많이 허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학원에서 꾸준히 진행하는 모의고사에 응시를 한다면 진도에 맞춘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할 강제성은 무엇이 있을까에 관하여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별로 성적 우수자 명단을 산출을 하고 이에 기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빠짐없이 응시하게 될 요인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각종 학원 프로그램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스터디를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종합반뿐만 아니라 몰입반과 스파르타반 역시 함께 수강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몰입반에서는 예비순환부터 2순환까지를 빠르게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 커리큘럼으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순환과 2순환에서의 예습이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교재들, 순환 강의 이외의 다른 교재들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냥 정규 커리큘럼대로 단순히 예비순환부터 순서대로 따라갔다면 아마 1, 2순환 기간에 순환 강의를 따라가느라 다른 교재를 충분히 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초반에는 생활 습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지만 몰입반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생활 습관을 확립을 함으로써 해당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를 해간 것이 합격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스파르타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나신 수험생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강사분들의 예시 답안뿐만 아니라 답안을 제출한 수험생들 중 가장 잘 작성한 최고 답안을 하나씩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최고 답안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이런 분들과 공부를 같이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최고 답안을 꾸준히 보면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 역시 합격에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시의 경우에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분들별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3순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강사분을 한 분만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강사분께서 강조하신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에서는 다양한 강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모의고사를 출제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수강하지 않는 강사분께서 어떤 지점을 강조하시는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3순환과 스파르타에서 진행되는 과목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시 수험생에게 장기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투입을 하셔야 하는 시험이고 그 긴 기간 동안에 내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4년, 5년이 지나고도 합격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아득한 느낌?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한 멘탈 관리 방법은 바로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험 결과를 떠올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하루에 계획한 것을 모두 지켰는지에만 집중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장기적인 안목을 잃지 마시되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는 마시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합격을 꼭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을 기원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그렇지만은 똑똑함이 밖으로 막 퍼져나오죠. 우리 나머지 학생들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분 단련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분위기들이 좀 바뀌어요.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쭉 이렇게 학생들이 수백 명 있는데 보면은 지금 원래 처음 들어온 새내기 다 1년 지났구나 이런 부분들이 눈빛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다음 학생들이 바뀔 때가 또 이렇게 합격했을 때 이렇게 확 바뀌고 그다음에 또 사무관 몇 년 차 이렇게 흐르면은 또 완전히 달라져요. 애들이 자세도 달라지고 뭐 생활에 대한 기준도 이제 명확해지고 속으로 또는 겉으로 이렇게 뿌듯하다. 이제 제대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자부심을 좀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이 이제 말한 것 중에 뭐 몰입반, 스파르타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게 이제 간단히 이렇게 이해를 도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1차가 되면은 바로 이제 2차를 준비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1차가 되면은 그 시기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몰입반이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 서현 학생처럼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또 1년 한 다음에 그 다음 1차가 붙으면은 공부가 된 상태로 이렇게 모험이 있습니다. 그게 스파르타반입니다. 1년에 우리가 6개월 정도 이렇게 학생들을 강하게 통제를 하는데 통제하는 과정이 몰입반 초기에는 그 다음 시험 연차가 조금 쌓이면은 스파르타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학생이 쭉 얘기한 게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사관 학생인데 점수 궤적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사관 학생들이 1차 붙고 그때 이제 생초시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내년에 1월에 시작해서 또는 지금 시작해서 3월에 1차 붙고 나서 이렇게 처음 도전하는 애야 수덕하는 학생이 작년에 했던 우리 이종혁 학생은 커트라인에 조금 넘었어요. 넘었는데 한 과목 과락이거나 이렇게 근접해서 이렇게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윤 학생 격차가 생각보다 되게 컸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자절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처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노력으로 이렇게 극복한
수석 합격생은 경로로는 조금 특이하다. 대신에 그 과정에 노력을 많이 투여를 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 다음 또 뭐 1순, 2순, 3순 뭐 이런 용어들이 지금은 이제 익숙치 않을 겁니다. 이따가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고등학교로 치면은 3순위 고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순위 고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3 거치면 우리가 대학 입시를 보듯이 이제 곧 이번 주에 시험을 보내요. 막바지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간에 대한 얘기를 그 세연 학생이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저런 패턴으로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의 경로가 약간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특성이 이제 뭐 남녀 특성이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여학생들은 걱정이 좀 이렇게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을 실력보다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열심히 하고 남학생은 그제 반대 성향이 있어요. 실력이 별로 없는데 나는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판에 몰려가지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학생들은 미리미리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고시의 특성은 이제 파도처럼 이렇게 격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서인 학생처럼 이제 강물처럼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강물처럼 해야 되고 시험 민박할 때는 파도가 몰아치듯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수석한 학생이 제일 힘든 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시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 이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뭐 당연히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수석마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런 이제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은 그 불안감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시라는 부분이 다른 경쟁자하고 경쟁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본인과 싸움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경로들이 밖에서 분리돼서 하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은 학원에 오면 그래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효과적으로 이 학생이 잘 극복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일행직을 한 학생입니다. 은지 학생. 은지 학생은 공부하는 게 파도처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강물처럼 하지만은 그 이제 격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학생인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저 공직에 가면은 좋아하는 상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보면은 저러다 죽을지도 모른다. 아마 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이 그렇게 하면은 좋은 상사들을 만나겠죠. 본인이 이제 성향대로 만날 거니까 아마 은지 학생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TV에 나오면은 그때 그 선배였구나 또는 그때 그 학생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계획이 될 겁니다. 자,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이제 일반행정직 전국직으로 합격한 김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자기소개, 그리고 기간별 공부법, 그리고 과목별 공부법, 저희가 생각하는 종합반의 장점과 또 기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섞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진입 당시에 정말 모든 과목에 있어서 노베이스였습니다. 중요하다는 경제학에 대해서 정말 아예 몰랐고 또 기본적인 수학적 이런 기초라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뭐 미분을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까먹고 있었고 또 정치학, 행정학, 행정법 모든 과목에도 익숙한 게 없었고 기본적인 개념이나 또 용어 다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진입을 했었고 또 저도 급작스럽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종합반의 중간에 선행반 중간에 저는 진입을 했었습니다. 진입을 이제 결심한 계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행시가 어쨌든 오래 봐야 되는 시험이지만 저는 좀 단기적으로 암기를 하고 또 이를 현출해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좀 강도 높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좀 했었습니다. 수험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 한 지금 시즌에 저는 진입을 하였고 25년도 합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종합반에 들어가서 2차 시험까지는 한 20개월이 걸렸고 3차 시험까지는 23개월로 총 23개월 종합반에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1차 성적이랑 2차 성적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에 2차는 사실 처음 들어간 시험이었고, 또 운이 좋게 한 번만 보면 돼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조금 느낀 점은 제가 항상 좀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확실히 시험에서 약하게 드러나서 저는 좀 신기했었습니다. 1차 시험에는 제가 확실히 자료 해석이 약했고 2차 시험에서는 정치학이 약했는데 정말 약한 부분이 가장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간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말씀드린 부분인데 처음에 선행반을 하고 피스캠프를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엔 저도 초시기 때문에 1차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1차에만 좀 매진을 하여서 제가 가장 약했던 자료 해석 부분을 좀 더 보완을 많이 하였고 2차 과목은 피셋을 하는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1월부터 3월까지는 1차에만 좀 초점을 둬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베리타스 선행반뿐만 아니라 전체 종합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조금과 다른 뭐 교과서를 보거나 다른 강의를 들은 적도 없었고 이 종합반에서 제가 취사 선택한 것도 없이 정말 이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1순환, 2순환, 그리고 3, 4순환과 스파르타를 같이 병행을 해서 딱 이 커리큘럼상 합격을 하는 시기에 정말 딱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는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1차에 대한 과목별 공부법입니다. 저는 사실 21년도 이제 10월 말에 저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22년도 피셋도 치룬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언어가 주력이었는데 22년도에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언어를 특히 논리를 푸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머리로만 좀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가니 긴장을 하다 보니 다 말리게 돼서 그때 이제 언어에서 좀 좋은 점수를 못 받아서 처음에 이제 1차로 떨어졌었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23년도 시험에는 언어의 경우는 논리 특강을 확실히 잡아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서 기호화와 좀 논리를 강조해서 공부를 하였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 해석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법률 저널에서 이제 봤던 모의 시험인데 제가 자료 해석이 0.6%라는 매우 좋은 기록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잘 받았을 때 성적인데 저는 이 베리타스의 조은쌤 소수반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은쌤의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특히 이 소수반을 통해 약 20점 정도의 점수가 상승하였고 그래서 실전에서는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봤던 모의고사에서는 정말 자료가 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전략을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하고 못하는 건 그냥 확실히 버리자라는 걸로 가서 법조문이나 앞에 단순 계산식은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많이 하였고 제가 특히 못하는 시차, 시계, 날짜, 요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바로 보지도 않고 스킵을 하였고 최대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 좀 쉬워 보이는 문제부터 선제적으로 좀 풀고 시간을 최대한 남긴 다음에 그 남는 시간 동안 오히려 남은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상황 판단을 좀 공부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행정고시가 이제 점점 경제고시라고도 불릴 만큼 경제학이 정말 당락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저는 경제학 같은 경우는 김진욱 쌤의 커리큘럼을 전부 다 따라왔고요. 모든 순환 강의를 다 실강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제학을 실강으로 듣기 전에 이미 복습 동영상, 제공해주는 복습 동영상을 최소한 2번은 들어서 이미 책에 필기도 다 되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숙지도 다 완료된 상태에서 마지막 복습한다는 식으로 실강을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용에 대한 숙지도 조금 더 잘 되어 있었고 또 저는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제가 김진욱 선생님의 5개년, 과거 5개년치의 모의고사를 다 이렇게 1회에 1문, 2문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매번 제가 실강을 들을 때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그 해당 시험 범위를 과거에 나왔던 문제에서 뽑아가지고 이 과거 5개년, 6개년치의 문제를 거의 다 보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를 굉장히 대비를 탄탄히 했고 항상 저의 목표는 모든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하자였기 때문에 좀 많이 노력해서 모의고사에 좀 일희일비하면서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혹시나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 촉박한 시간 내에 경제학 문제를 풀릴 때 정말 잔실수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이항할 때 부호를 잘못 넘긴다거나 덧셈 뺄셈을 많이 틀리고 약분을 잘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모의고사 봤을 때 강의 평을 좀 채점평을 써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이런 잔실수 때문에 경제학에서 점수를 좀 많이 못 받으셔서 그 해에 떨어지셨고 그래서 제시 때 본인이 이 세 가지를 항상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마인드셋을 했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진심 어린 이런 채점평까지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어요. 이거의 한 3배 정도?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숙지를 하고 또 리마인드를 해가면서 실수 또한 실력이다라는 말을 좀 되새기면서 경제를 많이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행정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법을 굉장히 좋아했고 제 주력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정성균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또 쭉 따랐고 보강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의들은 실강으로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1순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번을 인강으로 돌리진 않았고 딱 한 번 정도는 전년도 강의를 이미 들은 상태로 이제 실강에 참여를 하였고 보통 모든 강사들이 행정법 내용을 좀 손바닥만한 핸드북 사이즈로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외울 수 있게 그런 책이 따로 있는데 저는 이거를 A4 사이즈로 이렇게 크게 복사를 하고 각 순환별로 펜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 여백을 활용해서 많은 필기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권화를 이렇게 각 순환을 거치면서 그 내용을 다 이 한 권의 단권화를 시켜놨고 그래서 제가 4순환이나 시험 직전에도 저는 이 한 책만 보면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제가 단기간에 이 행정법 실력을 굉장히 많이 올렸던 방법이 정성균 선생님의 행정법 사례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모든 문제를 저는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한 달 분량으로 그 문제를 나누고 그 빈칸을 뚫어가면서 빈칸을 만들면서 그 내용을 외우고 저녁에 그 빈칸을 채우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제 했던 내용을 또 다시 빈칸을 채워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행정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학. 네, 제가 정치학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우선 신희섭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쭉 따랐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순환별로 저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순환별로 그 매 수업마다 하는 내용을 1일차, 2일차 이렇게 해서 제가 딱 기억해야겠다라는 내용만 노트로 따로 정리하였고 또 이 정치학은 기출 분석이 좀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서 스터디를 한 달 정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그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쓸지에 대해서 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는 마지막까지 단권화한 자료만 좀 읽고 들어갔고 너무 정치학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선 저는 초시에 그래도 합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하였고 이 부분도 항상 모의고사는 끝까지 참여를 하면서 또 1등을 목표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 2차 시험에서 가장 고득점을 했던 행정학인데 행정학이 또 최근에 거의 47%의 꽈락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꽈락을 많이 주고 있는 과목입니다. 저는 송윤 선생님의 또 커리큘럼을 쭉 따랐고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만든 노트가 진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게 만약에 문제에 나오면 나는 어떤 목차를 구성할지를 이미 노트로
저는 다 정리를 해갔고, 그래서 모든 시험을 보기 전에 저는 이 노트만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가 나왔을 때 저는 저만의 목차를 이미 노트에 정리해둔 게 있으니 그대로만 목차를 쓰면 됐기 때문에 또 이를 기반으로 활용하거나 또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치학이나 행정학 그리고 선택 과목은 한 번도 실강을 들은 적은 없고 대부분 다 인강으로 전환해서 들었고 2배속으로 빠르게 들어서 시간을 좀 절약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합반의 장점이 되게 많지만 그래도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복습 동영상이 무한 제공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실강을 직접 참여하기 전에 미리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순환별로 스터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강으로 경제학을 할 때는 스터디에서는 행정법을 하면서 이렇게 교차로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많이 리마인드를 할 수 있고, 또 스터디 1과 스터디 리더 간에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고, 또 저는 스파르타 때 또 여러 번 이제 원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되겠냐, 안 되면 어떡하냐라는 많이 이제 걱정 어린 이제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되게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항상 잘 경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또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30%까지는 실명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고, 또 장학금도 또 쏠쏠하기 때문에 저 항상 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자,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무지의 상태에서 들어와서 종합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이 종합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행정고시가 과목도 많고 좀 방대하고 내용도 또 정보를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초시에 많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 종합반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정리해 보았는데, 우선 자격 요건. 저도 한국사를 정말 한 3일 전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늦었어도 1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미리 영어와 한국사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종합반을 할 때 사실 종합반이 어쨌든 조금의 많은 돈을 한 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돈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종합반을 해서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게 주는 가치가 저한테 훨씬 크다라고 느꼈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험 기간 동안 아까 파도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시험을 어떻게 느꼈냐면 장거리 달리기, 경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경쟁자, 내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에 격차가 벌어져 있다면 그 격차는 웬만하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한 번은 이 스퍼트를 내서 그 격차를 내가 메워서 내가 이 순환을 따라갈 때 조금 우위에 있어야 앞으로 이 순환을 제대로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순환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3순환까지는 한 번씩은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자면서 인강을 진짜 거의 18개는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든 안 하든 1순환도 한 2번씩, 2순환도 2번씩, 3순환도 한 번 정도는 듣고 그 다음에 1순환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1, 2, 3, 4순환을 전반적으로 따라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1순환 때 잘하면 어차피 2순환 때도 잘하게 되고 그럼 끝까지 잘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 1순환 전까지의 그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멀고 또 굉장히 장기적인 시험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많이 들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는 말처럼 하루하루 조금 내가 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달성하면 정말 언젠가는 이렇게 합격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죠.
우리 은지 학생이 한 얘기 중에 가랑비옷 쳤듯이 은지 학생 가랑비옷 쳤는 학생이 아니고 폭풍 몰아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상사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다음 은지 학생 자기 소개가 이제 아까 진행이 안 됐는데 은지 학생 이대 행정학과를 지금 학교 다니고 있지. 이제 졸업을 내년이면 졸업을 하겠네요. 학생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에 그 모의고사 약한 부분 강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학원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약하면 본시험도 약합니다. 그래 학원에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면 본시험도 잘 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학원에서 진행되는 그 과정들이 객관성을 좀 본시험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수석 그룹이다. 이게 수석에서 경쟁하고 있구나. 이런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외곽 그룹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성적들이 본시험하고 이렇게 유사성을 갖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이제 합격생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그 선행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지 학생이 온 게 요거보다 조금 더 일찍 왔어요. 지금 11월이니까 한 10월, 15일 뭐 20일 그때 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혹시라도 학업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한 상태다 또는 휴학이다 듣고 있는 학점이 적다 이렇게 하면 지금이라도 합류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중에 이제 소수반 뭐 이런 용어를 했는데 소수반 통해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따라가다 보면 본인의 약점이 드러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약점 보완하는 그 개별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은지 학생이 얘기한 그 아주 본인 공부했던 좋은 자료들은 학원에 오면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뭐 이런 부분은 학원에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학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는 그 원동력이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를 많이 부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동호 학생을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동호 학생은 이제 외견 시험을 붙은 학생인데 공부할 때는 저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이렇게 항상 즐겁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고 주변 학생들도 되게 보면은 기분이 좋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아마 좋은 또 나름 이제 개인이 가지는 밖에서 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또는 그걸 넘어서는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2023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인 류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립외교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도움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고 경제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을 진입하기 이전에는 경제 원론 정도만 수강을 하였고 이 시험을 진입하고 나서 미시나 거시 경제학을 수강을 하였기 때문에 거의 노베이스 상태로 진입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험 기간은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년 6개월 정도이고 종합반 수강 경험은 2022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12개월 정도 종합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 1차 성적을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월부터 2월까지 피셋을 준비를 하고 그때도 합격선을 넘어서 2022년에 운 좋게 올림픽에 임하는 마음으로 참가에 의의를 둔 마음으로 2차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2023년에도 합격선과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피셋을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 2차 성적을 지금 평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합격선보다 7점 정도 낮은 점수로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제학도 과락을 맞았었는데 그렇지만 4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7점 정도 차이 정도면은 1년 정도 더 하면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그때 경제학을 다 수강하지 못하고 1순환 정도만 수강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해 시험에 2순환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더 수강을 하게 되면은 1년 정도를 하면은 이 시험에서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 또한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평균 점수 정도가 나와서 1년만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합격선보다 한 5점 정도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공부 시간의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면, 우선 저는 2021년 12월 정도에 HSK라는 이 중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해서 그 5급을 그 요건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월에 이제 피셋을 공부를 시작을 해서 모두 요건을 갖추고 합격을 하였고, 또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이때는 베리타스 종합반을 수강을 하기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사실상은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해서 학기를 병행을 하면서 이 인터넷 강의로 베리타스 강의를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학기를 병행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미시나 거시와 같은 이제 수험 과목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병행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시험을 치고 나서 1년간 다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긴 휴식기를 가지지 않고 2주 만에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서 2022년 7월부터 12개월 종합반을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 시기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를 했었는지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셋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10월이나 11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월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정도에 시작을 해도 충분한 실력인 것을 알고 있기는 하였지만은 주변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일찍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조금 불안해져서 12월부터 피셋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셋 공부라는 거는 본인 실력을 먼저 판단한 후에 계획을 세워야 더 이렇게 적합한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셋을 일찍 시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또한 처음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 시험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시험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해석 과목에서 좋은 선생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반복 학습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출을 아낀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기출을 아끼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풀어서 최대한 나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였고, 피셋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순환을 그때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비순환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4개월 만에 2차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예비순환을 수강을 하는 것은 답안을 써보는 연습이라든지 그러한 점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 경제학 이외에는 바로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을 1순환을 바로 수강을 함으로써 실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경제학은 김진욱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모두 수강을 하였고, 1순환 교재를 1순환 기간에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풀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합반 커리큘럼에서 권고하는 바인데, 복습 동영상으로 2순환 강의를 미리 선행할 것을 이 커리큘럼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순환 때 충분히 밀리지 않을 수가 있었고, 또한 1순환 때도 이 전체적인 경제학의 맥락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수험 기간에서 높은 점수를 계속 받는 데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1순환 국제경제학을 함께 복습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면서 국제경제학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국제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경제학에도 30점 정도로 나올 뿐만이 아니라 통합논술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정치학인데요. 이 시기에 저는 이지훈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지훈 선생님이 이제 이론이나 이슈, 외교사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 서브노트를 완성해갔고 또한 모의고사 응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이종훈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었는데요. 교과서보다는 수험서 중심으로 전체적인 국제법의 맥락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디테일을 챙김으로써 오히려 이 국제법이라는 방대한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순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셋 기간과 겹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순환을 스킵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만약에 단기 합격을 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순환 때 충분한 연습 없이는 삼순환 때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순환 때 저는 최대한 이 학원에서 모의고사도 반드시 전 회차를 응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삼순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재경직 합격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1, 2순환 때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인텐시브 했기 때문에 3순환 때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높은 수준으로 공부하는 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합격을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던 만큼 3순환 때도 그 템포를 잃지 않고 충분히 자신이 배웠던 것을 정리하고 또한 답안으로 현출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세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이제 이 시험에 임하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잠깐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 60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험은 우선은 장기간 레이스이고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는 거라면은 주 80시간을 해도 버틸 수 있겠지만 이거를 1년 반, 1년 이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 60시간 정도로 꾸준히 하기만 해도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 60시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순 공부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간도 모두 저희 공부 시간으로 포함해서 10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 시간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고 강의 시간에는 오히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인데 생활 패턴은 가장 크게 단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실, 학원, 집 그리고 식당 이렇게 동선을 최소화하였고 또한 일요일에 격하는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휴식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하게 수면 시간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최소 7시간 수면을 계속 가져가도록 하면서 공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이 실제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졸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근처에서 자취를 저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통학을 할 때보다 근처에서 자취할 때 이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더욱 많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마음가짐은 꼭 올해 합격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 어려운 시험이고 오래 걸리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올해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꼭 올해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이번 해에는 합격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음 해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학원에서 30% 정도는 실명이 공개가 되는데 꼭 저 안에 내 이름을 올리겠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꼭 1등을 성취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대부분의 과목에서 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등 아니면 2등 정도를 차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멘탈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이제 고시생분들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멘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객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멘탈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학원 모의고사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과장 없이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친구들의 답안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들의 조언을 가감없이 수용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분들이 합격수기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해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짐으로써 계속해서 제가 낙담하지 않도록 멘탈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리타스 종합반의 장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영상 무제한 수강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3순환 기간에 분명 정리를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듣기보다는 모의고사만 응시하고 빠르게 복습 동영상으로 복습을 했던 기억이 나고, 또 1순환 때도 2순환 경제학을 선행을 함으로써 2순환 때도 빠짐없이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장학금 지급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두 모의고사를 응시해야 하기도 하고 또 30% 안에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단순화해준다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과 과목으로 수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학원 저 학원을 찾아다니고 또 많은 강사들의 그런 커리큘럼들을 또 비교하고 그런 데에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반면에 이 종합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선 강사분들의 커리큘럼을 제한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굉장히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할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전환을 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 시간을 짧은 기간 내에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이 야무지죠. 야무지죠. 공부도 그렇게 똑부러지게 합니다. 그 외교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경로를 갈 건데, 그 외교관 지원하는데 가끔 학생들이 이제 외국 근무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마침 외국 근무를 하게 됐다고 우리 합격생 중에 국내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외국 나간다고 이제 인사를 오러 온 학생이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하니까 외국 나가면은 그 나라의 이제 물가로 연봉을 받고 사택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연봉을 얼마나 받냐 하니까 한 2억 5천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2년 3년 나가는데 너무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나갔는데, 또 제 친구가 이제 외교관을 퇴직한 지가 조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유럽 쪽에 이제 대사를 하다가 김현장으로 스카우트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를 왜 지금 퇴직을 앞둔 친구를 김현장이 스카우트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연봉이 무려 15억입니다. 15억을 5년 동안 계약해서 김현장이 스카우트를 해요. 그래서 너가 어디 쓸모 있다고 그렇게 너를 그렇게 비싸게 주냐 이렇게 하니까 유럽에서 대사 지위가 왕족을 프리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상이어서 김현장이 언제 이제 본인을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창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들이 나를 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지위입니다. 그 다음 친구는 또 외교관 하다가 또 대학 쪽으로 이렇게 교수로 지금 한 7년 전에 갔으니까 대학 교수 생활도 한 13년, 14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어떻게 잡는가 이 부분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히 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그 위치에 이 학생들이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절제, 인내 이런 걸 통해 취득했으니까 뭐 주변에서 보더라도 또 제가 그냥 어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자랑스럽고 볼 때마다 이렇게 뿌듯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뿌듯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젊은 나이에 좋은 위치에 갔다,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을 할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볼 때마다 이제 학원 운영하면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합격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를 살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정말 뿌듯한 그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도전에 초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도전 의미가 이제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부를 마치고 5분만 쉬었다가 제가 진행하는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좀 취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